역시 공부는 책을 넘기는 맛이 있어야죠. 그치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조금은 간편하게 똑똑하게 공부를 하고 싶기도 하는데요. 가방이 가벼워진다는 것이 왜 똑똑하게 공부하는 걸까요? 짐이 가벼우니까 힘도 덜 들잖아요. 안녕하세요. 리뷰아지트의 깡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녀석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스마트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정도가 되겠네요. 자, 오늘 쓸 어플은 뭘까요? 오늘 간단하게 살펴볼 어플은 총 3가지인데요. 어도비에서 만든 어도비 스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렌즈라는 어플, 그리고 보헤이저 X라는 곳에서 만든 V플랫, 이렇게 3가지입니다. 먼저 어도비 스캔부터 살펴볼게요. 어도비 스캔은 접속하시면 하단의 카메라로 직접 촬영을 하거나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모드를 켜고 문서가 다 담기도록 각도를 잡아주게 되면 4개의 꼭지점이 책 모서리에 잡히게 되는데요.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도 있어서 꼭지점이 잡힌 상태에서 몇 초간 가만히 있어도 되고, 촬영 버튼을 눌러서 찰칵 하고 찍어주셔도 됩니다. 그럼 문서를 감싸는 직사각형의 실선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각 끝 지점을 엄지로 자유롭게 이동시켜서 책 각 사면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계속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되어져요. 여기서 더 촬영을 하셔도 되고, 우측 하단에 저장된 사진을 터치하고 들어가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먼저 필터를 선택하시게 되면 스캔된 정도를 보다 사실적으로 할지 자연스럽게 할지 조정이 가능하고요. 옆에 정리 메뉴로 들어가시면 주변 색상이나 지정한 색상으로 지저분한 부분을 지워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보다 커스터마이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어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페이지 크기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게 지금 저는 공부하는 용도로 책을 스캔하고 있는데 업무상 문서를 전달해야 될 때 자동으로 출력물 크기에 맞춰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A4나 이런 사이즈의 여백을 맞춰서 조정도 가능한 기능이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편집을 마치고 나면 PDF 저장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내보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 파일을 결합도 가능하고 이름 등의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기 아이콘으로 메일이나 사본으로 공유가 가능해요. 다음으로 살펴볼 어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렌즈 어플인데요. 얘도 역시 문서의 내 모서리를 잡아주는 실선의 네모 테두리가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이 상태에서 찰칵 찍어주게 되면 어도비 어플처럼 사각형 크기를 조절해줄 수 있어요. 확인을 누르면 스캔된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 친구도 필터 기능이 있어서 이미지의 스캔 느낌 정도를 자유롭게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은 앞에서 본 어플보다는 부수적인 기능은 좀 적은 편이라서 스캔하고자 하는 문서들 촬영이 끝나면 완료 버튼을 눌러 내보내줄 수 있어요. 사진이나 PDF,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어플이라 그런지 워드나 파워포인트로도 바로 내보낼 수가 있네요. 세 번째는 V플랫 어플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플이 가장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렇게 스캔 촬영을 여러 장 할 때 일단 문서 테두리도 잘 맞춰주고요. 이렇게 스캔한 문서들만 모아서 깔끔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꼭지점을 직접 조정하지 않아도 꽤나 정확하게 사면이 잘 맞춰져서 저장이 되어요. 확대를 했을 때 글자의 가독성도 나쁘지 않고요. 3가지 어플 중 가장 직관적인 어플이라 부수적인 옵션 기능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측 상단의 네모 아이콘을 누르면 스캔 문서들 보여지는 크기가 달라지고요. 우측 상단의 체크 아이콘을 눌러서 원하는 문서를 선택하고 하단의 내보내기 아이콘으로 내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어플이 가장 마음에 든 이유는 바로 지금 보여드릴 부분인데요. 책을 보통 스캔하다 보면 우측면은 사실 별 문제 없이 스캔이 되는데 좌측면은 도서 특성상 굴곡져 있기 때문에 손으로 좀 잡아줄 필요가 있잖아요. 이때 손으로 잡고 촬영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손을 지워주고 싶은데 이 어플은 손가락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지워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된 문서 들어가서 확대해보면 지워진 거 보이시죠? 물론 좀 인식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깔끔하게 지워지지 못하고 살짝 잔여 픽셀이 남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기능 자체는 정말 깔끔하고 편리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 우선 저는 아이패드의 굿노트 어플을 애용하고 있는데요. 굿노트 어플의 경우 스캔 문서를 불러올 노트가 하나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시로 보여드릴 거니까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공부라는 이름을 가진 노트를 하나 생성했어요. 그리고 V플랫 어플로 돌아와서 스캔 문서들이 잘 스캔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스캔이 잘 되어 있네요. 확대했을 때 가독성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선택하는 아이콘을 눌러서 내보내고자 하는 문서를 여러 개 선택하신 후 저는 모두 선택을 해주었고요. 좌측 하단에 내보내기 아이콘을 누르셔서 원하시는 공유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여기서 PDF로 공유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대상 어플에서 굿노트를 찾아서 선택해주면 굿노트 어플로 전환이 되는데요. 아까 생성한 노트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문서로 불러오기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쫙 로딩해서 깔끔하게 스캔 파일이 굿노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 권에 나만의 전자책을 만들어내었네요. 굿노트 가장 좌측 상단의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을 조정해 줄 수 있어서 스캔한 이미지 외에 가장 첫 번째 페이지는 불필요하시다면 선택하신 후 삭제를 해주셔도 돼요. 이제 여기서 책을 읽고 메모도 하고 자유롭게 활용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전에 다른 노트에 이런 식으로 문서를 불러왔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애플 펜슬 이용해서 아이패드에 필기도 하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거의 장점은 사이즈를 얼마든지 확대하고 축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글씨가 작은 글씨다 보면 눈이 아플 수 있는데 얼마든지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태블릿 PC의 강점 중 하나인데 이렇게 애플 펜슬을 빼서 필기를 자유롭게 하고 불필요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얼마든지 지우기도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굿노트에는 볼펜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형광펜 기능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편의대로 자유롭게 필기를 하기가 참 좋답니다. 사실 저 학교 다닐 때에는 라떼는이긴 하지만 이런 게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주말마다 도서관 갈 때 한 책 4-5권 가방에 바리바리 싸서 무겁게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세상이 좋아져서 정말 경제적으로 조금 뒷받침만 되어준다면 공부하기도 참 편한 세상이 되었구나 싶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저녁에 퇴근 후 집에 와서 이렇게 3에서 50분 정도씩 잠들기 전에 강의 하나씩 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긴 하지만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조금만 관심 갖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 남들보다 똘똘하게 자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굿노트 어플은 별도로 나중에 따로 어플 후기를 올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여드린 기능 외에도 좀 많이 궁금하신 게 있더라도 나중에 올라올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똑똑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 후기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